바로 배워 바로 쓰는 워드 2016. 이번 시간에는 표를 선택하고 열과 행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표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처음에는 셀이라는 개념과 열, 행, 표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요, 표 안에 커서를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거나 아니면 레이아웃에서 선택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를 사용해서 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직접 해당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드 2016 창을 실행한 모습인데요. 선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표 전체를 선택하겠다 라고 하시면요. 표의 왼쪽 위에 있는 경계선, 십자가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표 전체를 한 번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표를 왼쪽에서 셀을 클릭하게 되면 셀 선택이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표를 왼쪽에 갖다 대시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어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말해 왼쪽의 빈 공간에서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워드 2016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칸,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을 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셀 하나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빈 여백을 선택을 하시면 셀 한 칸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열과 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삽입에 들어가셔서 표를 선택해서 표 삽입을 선택하실 때도 열 개수와 행 개수를 지정을 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를 말하는데요. 열차가 수직, 세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열은 세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다섯 번째 열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한글 프로그램에선 얘를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구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 얘를 머리글행 혹은 제목행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표도구 디자인에 들어가셨을 때 차후의 차시에서 배우시겠지만 머리글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글행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첫 번째 줄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첫 번째 열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첫 번째 줄이 되는 거겠죠? 첫 번째 그 칸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비고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행이 되는 거고요. 얘는 두 번째 행, 얘는 세 번째 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셀 수가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파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분이라고 하는 이 칸을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구분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레이아웃을 들어가시게 되면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직 방향인 열을 선택하겠다 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구분에 해당하는 전체 열이 한 번에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유에 해당하는 우리가 행 전체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표도구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행 선택을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행 전체가 이렇게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과 열을 직접 선택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셀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신다면 셀 선택 버튼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셀 하나가 단독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셀의 크기가 너무 좁거나 너무 커서 선택이 잘 안 된다 라고 하실 때 해당하는 셀 안에 커서를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 셀 선택을 통해서도 가능하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컨트롤 키랑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도 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워드창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떨어져 있는 셀들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은 구분해 있는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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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 주시게 되면 컨트롤 키는 비연속적인, 말 그대로 서로 떨어져 있는, 이어져 있지 않은 부분을 선택할 때 유용하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이어져 있는 부분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만 선택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부분을 또 클릭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부분은 영역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컨트롤 클릭을 통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키보드의 Shift 키를 이용하시게 되면 내가 9분부터 14.4%까지 한 번에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마우스를 드래그 해도 되지만 표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9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범위를 잡고자 하는 마지막 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해당하는 9분부터 14.4%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범위가 지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 도구를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눈금선 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렇게 선들이 다 이렇게 다 보여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범위를 잡고 제가 눈금선을 한번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테두리를 여기 있는 모든 테두리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저와 같이 이렇게 테두리를 없애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눈금선 보기를 체크를 하시면 테두리는 보이지 않지만 눈금선이 보여지게 돼서 우리가 표를 편집할 때 유용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로 뭐 눈금선은 이제 특정한 부분에 안 보이게 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내가 셀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우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레이아웃에서 눈금선 보기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눈금선을 보여지도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얘는 말 그대로 보여지는 것만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쇄를 할 때나 그럴 때는 이렇게 테두리가 없었기 때문에 테두리가 없어진 채로 인쇄가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속성 메뉴는 말 그대로 표에 대한 속성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대한 크기라든가 뭐 행, 열 이런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행과 열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도구 레이아웃에 들어가시게 되면 말 그대로 행 및 열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을 통해서 내가 특정한 부분을 지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삭제해 있는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니면 여기 보시면 위의 삽입, 아래의 삽입을 통해서 행을 추가한다거나 왼쪽의 삽입, 오른쪽의 삽입을 통해서 열을 추가하는 등의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커서를 기준으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새로운 열 혹은 칸을 추가할 때 여기 있는 행 및 열을 사용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한 내가 표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도 데이터를 삽입하실 수 있고 또한 셀 삭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표를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다. 근데 이제 행 및 열은 그 열이나 행이 한꺼번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이 한 칸만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 있는 표 그리기 기능을 통해서 내가 사이의 줄을 이렇게 추가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 없다라고 하면 내가 지우개를 통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여기 있는 표 그리기 지우기 기능을 통해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라고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삭제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어떤 거를 삭제할 거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셀 삭제를 하시면 셀 하나가 삭제가 될 텐데 지금 보시면 만약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데이터가 지금 연관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셀 삭제가 안 되고 이 셀을 삭제를 하려면 해당하는 셀을 왼쪽으로 밀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삭제할 것인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왼쪽으로 밀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해당하는 셀이 왼쪽으로 밀어지면서 해당하는 셀이 이렇게 삭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내가 삭제 잘못 눌렀다라고 해볼게요. 나는 여기 있는 열 전체를 삭제하려고 그랬는데 셀 삭제로 잘못 눌렀습니다. 그러면 열 전체 삭제를 누르고 확인 버튼을 선택하시면 해당하는 셀이 있는 열 전체를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열 삭제 버튼을 누르셔도 당연히 선택한 커서에 있던 비고 열 전체가 지워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행 삭제를 누르시게 되면 제가 커서가 있던 데이터의 내용이 지워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표 삭제를 누르면 표 전체의 데이터가 지워지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삽입이란 메뉴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추가하는 게 가능하고 여기서 셀 삭제라는 버튼을 눌러서도 아까 별도의 대화 상자가 뜨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옵션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수행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17.9% 아래에 새로운 줄을 하나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커서를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 아래에 삽입을 하시게 되면 똑같은 크기로 하나의 행이 추가가 되신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2022년 다음에 2023년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당연히 오른쪽에 삽입을 해서 데이터를 추가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이즈를 적당하게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행렬에서 새롭게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삽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열 삽입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열이나 행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쉽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표의 왼쪽과 위쪽의 경계에 보시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댈 때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그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해당하는 줄, 중국과 아세안 사이에 내가 플러스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행과 열이 추가가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중국, 아세안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보여지게 돼요.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그 사이에 이렇게 새로운 행을 추가할 수가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열을 추가하겠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경계선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열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삭제를 할 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그 행렬 삭제를 누르시게 되면 내용 자체랑 그 표의 그 틀까지 지워지는 거예요. 선택한 부분의 틀까지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을 선택하고 내가 열 삭제를 누르게 되면 2020년 데이터 전체의 틀이 아예 지워지는 건데요. 자, 이럴 때 단축 키를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범위를 잡고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행렬 자체를 지울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내가 그 내용은 지우되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2020년에 대한 내용이 잘못돼서 범위를 잡고 딜리트를 누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표에 대한 내용은 지워졌고 서식 틀은 남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내용을 띄워서 직접 보도록 할게요. 자, 범위를 잡고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은 삭제가 됐고 틀은 남아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범위를 잡은 다음에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용은 사라졌지만 틀은 남아져 있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제가 한번 백스페이스를 눌러볼게요.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셀 삭제라고 하는 게 뜨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행 전체를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행 전체가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고를 선택한 다음에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게 되면 비고 전체가 통으로 지워지는 거죠. 마치 삭제 버튼을 누른 것과 똑같은 기능이 바로 백스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내용만 지울 때는 딜리트 키를 이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 메뉴 내용을 우리가 빠르게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선택하는 방법은 레이아웃에서 선택을 선택하면 되고요. 연속적인 부분을 선택할 때는 Shift 클릭, 떨어져 있는 부분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클릭을 하시면 되고, 행 및 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추가,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삽입해서 내용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삭제를 눌러서 셀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용을 추가할 때는 간단하게 표 왼쪽과 위쪽에 있는 경계선에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손쉽게 그 사이에 행과 열을 추가하는 게 가능하고요. 내용을 삭제할 때는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되고 그 틀 자체까지 삭제하고 싶을 때는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